안녕하세요. 1번님들. 오늘은 단절된 그 사람과의 인연성,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그리고 재회 가능성과 재회가 가능하다면 재회 확률은 몇 퍼센트가 될지에 대해서 리딩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절된 두 사람 과거 에너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새 장의 카드는 단절되기 전 두 사람 사이에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그 에너지의 본질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카드가 펜터클 9번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가 과거 관계의 중심에 있었다는 건 두 사람 사이에 편안함, 안정감, 서로에 대한 높은 가치감이 있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었고, 관계 자체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보이고, 각자의 삶이나 일, 자기 목표가 꽤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을 걸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카드의 어두운 측면으로 봤을 때는 혼자서도 잘하는 사람,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강해서 두 분 중에 한 명 혹은 두 분 다 독립심이 강해서 밀착되지 못한 거리감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즉, 좋고 안정적이지만 깊이 묶이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네, 두 번째 카드가 완드 에이스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아주 강력한 시작의 불꽃, 즉 두 분 사이에 분명히 매력이나 열정, 시작하고 싶은 충동이 있었던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첫 만남에 강한 설렘, 서로를 향한 강한 호기심, 해볼까 하고 마음이 동했던 순간들, 이 감정은 현실적으로 꽤 컸을 거예요. 즉, 두 분 모두 서로에게 끌리고 가능성을 느꼈던 과거가 분명히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하지만 문제는 이 소드 2번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과거 에너지 흐름의 마지막에 나왔는데 바로 여기서 막힘이 생긴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걸 주저하고 감정 표현을 멈추고 서로 혹은 한쪽이 눈을 감고 회피했습니다. 즉, 그 강한 끌림과 서로에 대한 안정된 평가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결정이나 감정 표현이 관계 진전 바로 앞 단계에서 멈춰버린 관계인 거예요.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좋았지만 움직이지 못해서 단절로 이루어진 관계. 예,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두 분의 관계 에너지를, 그러니까 과거 에너지를 정리를 해보면 서로 괜찮다고 느꼈고 편안하고 안정된 베이스가 있었지만 동시에 서로의 삶이나 독립성, 개인 영역이 워낙 커서 완전히 밀착되지 못했고 감정의 불꽃은 분명히 강하게 붙었으나 마지막 중요한 선택 지점에서 감정적 회피 정체가 생기면서 관계가 흐르지 않고 멈췄어요. 즉 가능성은 컸지만 행동이 멈추면서 단절로 이어진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단절된 관계의 현재 상대방의 근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카드가 컵 5번 카드입니다. 현재 상대방의 가장 강한 정서적인 상태는 후회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끝났거나 멀어진 관계에 대한 감정적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어 보입니다. 그땐 왜 그렇게 했을까 같은 자책이나 아쉬움이 반복되고 주변 사람과 잘 지내기도 하고 일에 몰입하기도 하지만 마음 한켠이 비어 있는 상태이고 감정적으로 뒤를 돌아보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 이전 흐름에서 소드 2번, 그러니까 감정이나 행동의 멈춤이 있었었기 때문에 지금 상대방은 그때 제대로 선택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미련이나 혹은 감정적인 후회가 더 커진 상태로 보이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카드는 이제 교황 카드입니다. 네, 교황은 지금 상대방이 감정적인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 안정적인 가치와 원칙, 전통적인 방식을 찾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혼란을 규칙이나 원칙, 도리로 정리하려는 상태이고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다잡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어떤 조언자나 멘토, 가족, 상사 같은 정식적인, 그러니까 정석적인 관계에 의지하고 있어 보이기도 한데, 감정의 충동보다 어떤 책임이나 도리, 현실을 더 중요하게 보는 시점입니다. 즉 상대방은 그 컵 5번 요 후회 속에서 감정적인 행동보다는 올바른 행동이나 책임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을 덮어두는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마음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카드가 이 펜터클 10번 카드입니다. 현재 그 상대방의 실제 생활 면에서는 안정이나 가정, 경제, 일, 책임감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문제라든가 집안 문제, 금전적인 어떤 목표나 커리어, 안정 등 현실적인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어요. 어떤 주변 사람들과의 의무나 책임감, 역할 수행에 집중하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잘 지내는 모습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안정적이고 큰 문제 없어 보이지만 내면은 이 컵 5번처럼 무겁고 아쉬움이 많은 상태라서 겉과 속의 온도차가 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상대방이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관계나 과거 선택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이 있고 미해결 감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보다는 책임이나 도리, 원칙을 앞세우고 있고 불안정한 감정을 통제하려는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나 가족, 경제적인 안정에 집중하고 있어서 외부적으로는 어떤 정착이나 안정의 모습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즉, 안정된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내면에서는 1번님과 연결된 과거에 대한 후회가 계속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지만 속으로는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그럼 이제 아직 그때의 감정이 상대방의 속마음에 남아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세 장의 카드는 감정이 남아있긴 한가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 얼마나 강하게 어떤 방식으로 남아있는가를 꽤 정확하게 보여주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카드가 타워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감정의 붕괴나 트라우마적 충격, 예상 밖의 감정 폭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가 과거 감정 잔재 위치에 나온다면 과거 이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이 상대방에게 강한 정서적 충격을 남겼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관계가 갑자기 끊기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끝났다는 인식이 있고, 당시의 감정이 완전히 정리된 게 아니라 상처처럼 남아 있어서 아직 건드리면 흔들리는 기억, 즉, 감정의 잔해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즉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무너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으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네, 두 번째 카드는 소드 4번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는 감정을 쉬게 함, 동결, 차단, 회피, 잠시 덮어두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감정 자체는 없어지지 않았지만 상대가 그 감정을 꺼내서 들여다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잠시 쉬어가자, 생각하지 말자 하고 감정을 봉인하는 흐름이고, 감정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거리두기나 무반응, 단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상대가 감정을 억누르는 방식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감정은 존재하나 표현도 정리도 안 한 채 정지시켜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세 번째 카드가 이제 악마 카드가 나왔습니다. 감정 잔재를 보는 자리에서 이 악마 카드는 매우 명확합니다. 이 카드는 미련이나 집착성, 뭐 기억이나 어떤 유혹 감정을 의미하는데요. 관계에 대한 완전한 끊김이 안 되고 있고, 이성적으로는 끝이지만 감정적으로는 끝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잊으려고 할수록 더 생각나는 어떤 잔재적인 감정, 감정적 끌림, 그러니까 욕망적 감정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어요. 즉, 그 소드 4번으로 얼어붙어 있었지만 내부에는 어떤 해소되지 않은 감정적인 집착과 미련, 강한 잔재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 상대는 지금도 감정이 명확히 남아있지만 그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마주하기에는 압도적이라서 동결시키고 회피하는 방식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구조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드러나는 감정, 자극이 오면 갑자기 표면으로 올라오는 감정이라는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상대방 감정과 행동의 온도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확인한 이 카드 3장은 상대방의 감정과 행동의 온도 차이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조합입니다. 이 첫 번째 카드가 완드 10번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상대방의 내면 감정의 온도는 뜨겁지만 무겁고 감당이 안 되는 상태를 말해주는데요. 상대방은 감정이 너무 많고 무거워요.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부담이나 압박, 미해결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마음은 있지만 너무 힘들어서 짓눌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정리되지 않아서 계속 가슴에 걸리고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더 강하게 눌러버리고 있어요. 즉 상대방은 1번님에 대한 감정이 복잡하고 과도하고 강함으로 나타나고 그걸 제대로 표현하면 무너질 것 같아서 오히려 멀어지거나 감정을 차단하려는 흐름이 강합니다. 네, 하지만 그 외적으로 보이는 상대방의 행동은 감정과 또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고 단호해 보이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락이나 접촉을 최소화 혹은 단절하고 있고 감정 표현은 없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고 이성적 판단을 앞세우고 있는데 나는 괜찮다는 얼굴을 유지하고 있어요. 즉, 그 내면은 무겁고 복잡한데 겉으로는 극도로 이성적이고 냉정하고 어떤 담담하게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겉은 차갑고 속은 따뜻한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세 번째 카드가 이 퀸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그 상대방 감정의 가장 깊은 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마음 자체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아직 정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1번님에 대한 감정적인 유연함이 있고 공감이나 그리움, 정서적 연결은 살아 있습니다. 직감적으로 1번님을 신뢰하거나 이해하고 있어요. 즉, 감정의 근본은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함입니다. 하지만 이 완드 10번처럼 감정이 너무 무거워지면 그 컵 퀸의 따뜻함을 드러내는 대신에 이 소드 퀸처럼 차갑게 행동하기 쉽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속은 따뜻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겉은 차갑게 관리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내면 깊은 곳에는 부드러움과 정, 여림, 감정적 유대는 살아있는데 그 감정이 너무 무거워서 스스로도 감당 못하고 지쳐 있어요. 하지만 감정이 들키지 않도록 철저히 차갑게 보이려고 하고 이성적으로 선을 긋는 태도입니다. 즉 상대방은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 차갑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분은 어떤 인연일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카드 3장은 두 분이 어떤 인연인지 성격이나 본질, 흐름을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조합입니다. 그첫 번째 카드가 컵 퀸 카드인데요. 이 두 분 인연의 근본에는 정서적, 친화력, 따뜻함, 공감, 부드러운 연결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감정적으로 편안하게 느끼는 관계,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정이 흐르고 있고, 말하지 않아도 감정적으로 서로를 느끼는 연결, 부드러운 끌림, 정서적 이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이 다른 한쪽을 감싸주는 그런 포지션이 있어서 그 두 분 인연의 시작점 자체가 감정적 친밀감입니다. 즉, 이 관계는 감정보다는 이성이나 조건이 먼저가 아닌 정서적인 유대가 기본으로 형성된 인연입니다. 네, 두 번째 카드는 완드 킹 카드입니다. 또 이 카드는 이 관계가 단순히 감정적 연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목표나 열정, 자신감, 능력을 깨우는 인연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1번님의 열정을 자극하고 1번님 또한 상대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고 서로의 능력과 자존감, 의지, 주도성을 성장시키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나아가게 만드는 추진력의 인연이고, 이거는 서로가 서로에게 불을 붙여주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안정 위에 행동이나 의지, 열정이 겹쳐진 구조이기 때문에 이 인연 자체가 서로를 활성화시키는 성격을 지닙니다. 네, 세 번째 카드는 또 여왕제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두 분 인연의 어떤 결과나 본질, 궁극적인 흐름을 상징하는데, 이거는 매우 좋은 카드예요. 그러니까 관계의 질 자체가 매우 풍요롭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풍요나 안정, 따뜻함을 주는 인연이고, 상대에게 가치 있는 존재로 느껴지는 관계, 정서적, 물질적, 삶의 질적 풍요를 가져오는 인연, 편안함과 매력, 성숙함이 함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인연의 궁극적 방향은 풍성인데, 특히 컵킹과 여황제가 함께 나오면 해당 인연은 감정적 어떤 안정과 매력적 풍요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즉, 감정과 현실적 풍요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관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분 인연성을 정리를 해보면, 두 분의 인연은 단순히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서로에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정서적 유대가 있는 인연이고, 서로의 열정과 자신감, 행동력 성장을 자극하는 인연이고, 풍요로운 결실, 가치 있는 관계, 안정과 충만함을 주는 인연입니다. 즉, 감정적으로 깊고 서로를 성장시키고 결국 풍요를 주는 인연이에요. 짧고 가벼운 인연이 아니라 삶의 질을 상승시키는 큰 의미를 가진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분 관계의 재연결을 막는 장애 요소는 또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세 장의 카드는 두 분이 다시 연결되지 못하게 막는 핵심 장애 요인을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는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세 장 모두 원래대로라면 모두 긍정 카드임에도 이 장애 요소로 나왔다는 점이 포인트이고, 이거는 좋아서 문제, 강해서 문제, 완벽하려 해서 문제라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카드가 태양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가 장애물로 나오는 경우는 사실상 매우 드물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는 보통 명료함, 직진, 솔직함, 노출된 감정을 의미하는데, 이게 오히려 상대에게는 부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다시 시작되면 감정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날 테고, 그러다 보면 숨겨온 마음이 폭로될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답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고, 애매함이 사라지면 책임이 생기는 구조이다 보니 감정을 드러내는 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즉, 다시 연결되면 감정이 드러나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는 사실 자체가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마음이 있어도 드러남과 직진을 두려워하는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네, 두 번째 카드는 이 황제 카드인데요. 네, 상대방은 또 감정보다 이제 상황이나 이성, 원칙을 앞세우고 있고, 자신의 페이스, 균형, 주도권을 잃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하고, 스스로 정한 기준과 규칙을 깨기 어려워해요. 특히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걸 혐오하고, 책임감이나 의무감 때문에 움직임이 더딘 상태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소드킨, 완드텐 등의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연결하면, 그러니까 감정은 있지만 통제력을 잃은 건 더 무서운 사람,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자신이 무너질까 봐 차갑게 굳어버리는 성향, 이게 제 연결을 크게 막는 요인입니다. 네, 세 번째 카드는 이제 컵 10번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원래 최고의 결말, 완성된 관계, 이상적인 결합을 의미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으로 나오면은 패턴이 매우 독특해요. 그러니까 관계를 다시 시작하면 어떤 완벽한 결말을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치가 상대를 압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좋은 감정, 완벽성, 행복감이 오히려 비교 기준이 되어서 부담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한다면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가볍게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인 무게감을 의미해요. 즉, 너무 좋은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하면 진짜로 깊어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뜻하고, 상대는 그 깊이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멈춰 있는 상태에 가까워요.
즉, 두 분 재연결의 장애 요인은 감정은 남아있지만 관계가 다시 열리면 너무 깊어지고 너무 명확해지고 스스로 감정 통제가 무너질 것 같아서 상대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분 재회가 가능한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소드 6번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재회 가능성은 존재하나 상대방이 느리고 간접적이고 상황 정리 후에야 이동이 생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재회 확률은 약 35%에서 45% 정도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숫자는 단순히 낮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바로 제외는 어렵지만 상황이 정리되면 천천히 이동하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왜 35에서 45%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우선 그 소드 6번 카드 자체가 천천히 움직임을 의미해요. 즉, 즉각적인 제외는 어려워 보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접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확률로 보면 중간 이하이긴 하지만 완전한 0%는 또 절대 아닌 구조입니다. 약 20에서 30%의 저조한 가능성과 10에서 15%의 어떤 지연형 가능성이 합쳐져서 35에서 45% 범위가 되는 거예요. 네, 과거 감정의 잔재와 결합을 해보면 그 감정은 남아있지만 행동은 억제되어 있고 해결되지 않은 감정에 있어서 언젠가 움직일 여지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확률을 0%대에서 30%대로 끌어올리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대방의 근황을 봤을 때 즉각적인 재회 가능성이 조금은 낮지만 시간이 지나면 15에서 15% 정도 추가 확률이 붙는 흐름입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즉각적인 재회 가능성은 약 15에서 20%, 시간이 흐른 뒤 약 3개월에서 6개월 이후 아니면 상황이 안정된 후의 가능성은 25에서 25%입니다. 그래서 합산 구조로 총 재회 확률은 약 35%에서 4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관계를 바로 되돌리기 사실상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완전한 결별이나 끝은 아니고 조용한 이동입니다. 관계 에너지가 흐름 속에서 정리가 되면 슬며시 다시 접점을 만드는 움직임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즉, 갑작스러운 재회는 조금 어렵고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다시 접점이 열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1번님을 위한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언 카드는 이 펜타클 7번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는 지금은 행동이 아니라 방향을 정비하는 시기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해주는데요. 이 조언은 단순히 기다려라가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로 기다려야 하는지, 그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어떤 준비의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평가하고 판단,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고 불안해서 연락하거나 다가가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 충동보다 현실적으로 무엇이 가능한지를 점검해야 하는 때이고 관계의 구조나 상대의 상태, 나의 감정 안정성까지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즉, 지금은 행동을 던질 그런 타이밍은 아닌 거예요. 네, 지금은 그 성과를 점검하고 다시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관계에서 어떤 안정감을 원하는가, 감정적 만족과 현실적 안정 중에 어떤 균형을 원하는가, 그러니까 상대의 현재 상태가 내 기준에 부합하는가, 내가 이 관계에 다시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즉, 상대를 기다리는 동안 나 자신에게도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서적 안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현실 기반을 더 중요시해야 하는데 나의 생활 리듬 정비, 일이나 재정, 루틴 강화, 감정에 쏠린 에너지를 실생활 안정에 이제 재배치해야 하고 마음의 허기를 현실 활동으로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은 감정 관리보다는 생활 기반을 단단히 다질 시기인 거예요. 이걸 해야 재회 타이밍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결실은 없지만 흐름은 진행 중이라는 의미도 갖는데, 이 관계 에너지는 멈춘 게 아니라 정돈 과정이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변화와 정리가 끝나야 흐름이 열릴 텐데, 너무 조급하면 관계의 흐름을 스스로 막게 돼요. 즉, 지금은 결과가 안 보일 뿐 흐름은 살아있다라는 조용한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펜타클 7번의 조언 카드를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은 행동하지 말고 정리하고 평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나의 기준을 다시 세우고 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감정보다는 현실 기반을 먼저 다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흐름은 살아있지만 지금은 성급한 움직임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내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연락해야만 관계가 유지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떨어진 지 오래일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미 끝났다는 걸 나만 몰랐던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홀로 살 줄 아는 사람이 관계에서 무너지지 않아요. 결국 헤어지고 힘든 건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미련으로 온전히 놓지 못한 나 자신 때문이라는 걸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냥 멀어진 대로 두세요. 다시 이어질 인연이라면 다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들어올 것이고, 그 인연이 거기서 끝이라면 두 분 사이의 인연은 딱 그냥 거기까지인 겁니다. 하지만 1번님이 그분은 조금 더디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꼭 1번님 가까이에 어떤 재등장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참 괜찮은 사람이고 잘 될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제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2번님들. 오늘은 단절된 그 사람과의 인연성,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그리고 재회가 가능성과 재회가 가능하다면 재회 확률은 몇 퍼센트가 될지에 대해서 리딩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절된 두 사람 과거 에너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첫 번째 카드가 컵 8번 카드입니다. 이 만남 당시 두 분 사이에는 감정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감정만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내적 한계, 현실적인 이유, 정서적 필요가 누적되었던 모습입니다. 이 컵 8 번은 보통 감정이 남아 있어도 떠나는 카드로, 당시 관계가 한번 크게 무너졌다기보다는 서서히 지쳐서 등을 돌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감정적 만족을 느끼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불안이나 부족함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책임, 상황 변화로 관계 유지가 어려워진 것 같고, 더 노력해도 안 될 것 같다는 체념이 있었어요. 즉, 감정은 남아 있었지만 이성적인 결단으로 거리를 둔 에너지입니다. 네, 두 번째 카드는 컵 5번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과거에 이미 상처가 상당히 깊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군가는 이 관계를 잃은 것이 너무 아프다고 느꼈고, 또 누군가는 자책이나 죄책감, 아쉬움을 오래 끌고 갔던 흐름이에요. 끝낸 뒤에도 마음의 회복이 좀 더디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됐지만 사실은 마음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어졌지만 '이대로 끝나는 게 맞나?' 하는 후회가 있었어요. 즉 단절 후에도 후회하지만 '돌아가기엔 조금 늦었다.'라는 감정이 드러납니다.
네, 세 번째 카드가 이 컵 나이트 카드입니다. 이 세 카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카드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두 분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향한 설렘이 있었고 로맨틱한 감정과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즉 과거의 두 분 감정 자체는 상당히 순수하고 진심이 담긴 사람이었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그 컵 8 번과 5번 이렇게 함께 보면 감정은 진짜였는데 상황이나 상처, 불안이 그 사랑을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과거의 전체 흐름이 매우 뚜렷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두 분 에너지를 정리해 보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진심이었고 분명히 사랑의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주변 상황이나 어떤 내 문제, 감정적 부담 때문에 한 사람이 떠날 수밖에 없었었고, 네, 그리고 하지만 떠난 뒤에도 서로에게 아픔이나 후회, 미련이 오래 남아 있었어요. 즉, 이별은 감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감정과 현실의 간극을 견디지 못해서 일어난 것이라는 아주 명확한 과거 에너지입니다. 네, 그럼 현재 상대방은 어떻게 지낼지 한번 상대방의 근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카드가 이 완드 2번 카드입니다. 현재 상대방은 삶의 방향을 다시 잡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나 진로 문제, 인간관계 등 여러 면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라는 고민이 깊고 새로운 선택지를 탐색하면서 본격적인 움직임 직전의 정지 상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계획 또는 새로운 환경을 고려 중이고 현상 유지보다는 다른 길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도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는데 하지만 아직 실행은 시작 전 단계로 보입니다. 즉 현실 정리, 새로운 출발 준비라는 어떤 그 기점에 서 있어요. 네, 두 번째 카드는 소드 3번 카드입니다. 네, 이 카드는 상대방이 아직 정서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별이나 단절, 갈등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꽤 깊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받았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고 느끼거나 자기의 선택이 옳았는지 자책하거나 감정적으로 불안, 혼란이 이어지는 상태입니다. 네, 단절된 두 분의 관계에 대한 잔상 역시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고 마음속 중앙에 미해결 감정이 그대로 꽂혀 있는 모습이에요. 즉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아프고 아직도 미련과 후회가 섞여 있는 심리 상태입니다. 네, 세 번째 카드가 컵 에이스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마음속에서는 다시 새 감정이 문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는 감정의 회복과 진심의 재생, 사랑에 대한 열린 마음, 새로운 감정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소드 3번에서 이렇게 컵 에이스의 연결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 네. 그러니까 상처 때문에 무너졌지만 그 상처가 새로운 감정을 낳고 있다. 즉 감정이 완전히 식거나 닫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다시 마음이 열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흐르기 시작하는 상태입니다. 이 누군가가 2 번님일 가능성도 높은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이 컵 에이스는 새로운 사랑이기도 하지만 이전 감정이 재생되는 형태로 다시 자라날 때도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상대방의 근황을 정리해 보면 지금은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준비하는 시기를 보이고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내면의 감정은 아직 정리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님에 대한 새로운 감정이 올라오고 사랑이나 관계에 대한 마음이 되살아나고 있어요. 특히 지난 관계에 대한 미해결 감정이 감정 회복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즉 상처를 품고 있지만 그 상처 위로 새로운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시기이고 관계든 삶이든 새로운 시작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아직 그때의 감정이 남아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카드가 펜타클 페이지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감정의 씨앗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타오르는 불꽃은 아니지만 아직은 현실적이고 조심스럽게 다시 생각해 보는 마음. 즉, 그때 감정이 진짜였지 하고 되짚는 감정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다시 바라보고 싶은 호기심이 있고, 그때 내가 좀 더 잘했으면 같은 후회성 감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감정을 배움, 어떤 경험으로 재평가하고 있고 감정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예요. 즉 크지는 않지만 선명하게 남아있는 감정의 씨앗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카드는 컵 나이트 카드인데요. 네, 이 카드는 감정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힌트입니다. 이 컵 나이트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의 방향성이 한 사람을 향할 때 나오는데요. 즉, 2번님을 떠올리면 감정이 부드럽게 흐르고 그때의 설렘, 배려, 애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다시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존재하고 있고, 만약 다시 된다면 하는 상상도 있어요. 특히 과거 카드에서도 컵 나이트가 나왔었는데 지금도 또 등장한 거는 2번 님에게 느끼는 감정의 결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의 근본토는 여전히 따뜻함과 애정입니다. 네, 세 번째 카드가 이 소드 6번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감정이 남아있으면서도 그 감정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마음을 이동시키는 그런 카드입니다. 즉, 감정은 남아있지만 흘러가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감정과 거리를 두려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미련은 있으나 다시 다가올 용기는 아직 부족하고 아직 감정이 정리되지 않아서 중간 지점에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끝났다가 아니라 미련을 안고 천천히 멀어지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상대방은 2번님에게 감정은 분명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감정을 붙잡기는 조금 아프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을 이동시키려는 절제된 미련의 상태입니다. 즉, 2번님을 향한 감정은 아직 살아있으나 아픔 때문에 스스로 멀어지려는 남아있는 감정과 조심스러운 거리두기의 흐름입니다. 네, 그러면 감정과 행동의 온도 차이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카드 세 장의 흐름은 감정은 따뜻한 편인데 행동은 현저히 느리고 조심스럽고 때때로 예민해지는 패턴이라는 전형적인 흐름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카드가 펜터클 9번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상대가 감정적으로는 꽤 안정된 상태이고 3번님을 2번님을 생각할 때 좋은 기억, 좋은 이미지, 편안한 안정감을 느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2번님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고 함께했던 감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님에 대한 애정을 함부로 버리지 않았고 감정 자체는 안정적이고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즉 감정의 온도는 따뜻하고 안정적입니다. 네, 두 번째 카드가 펜터클 7번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행동의 에너지가 매우 느린 카드예요. 심지어 가만히 서서 결과를 기다리는 카드이기 때문에 행동하기 전에 지나치게 많이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움직이면 손해일까? 다시 상처받을까? 같은 신중함이 극대화되고 있고, 마음은 있지만 실행은 보류 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계산만 하고 실천은 없어요. 즉 감정은 있는데 행동은 매우 정체되어 있고 대기하고 있고 고민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 그리고 행동이라는 전형적인 온도 차이가 구조입니다. 네, 세 번째 카드는 이 소드 페이지인데요. 이 카드가 행동에서 나오면 특징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다가오고 싶지만 먼저 움직이진 않는데 대신에 2번님을 관찰하고 눈치 보고 2번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신중하고 가끔은 차갑게 보일 수도 있고 호기심은 높지만 행동은 불안정하고 가벼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면 또 경계하고 멀어지면 또 궁금해합니다. 즉 행동에서 보이는 태도는 조심스러운 관찰과 경계 그리고 소극적인 접근입니다.
네, 정리해 보면 감정은 그 어떤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감정적 가치는 분명 남아 있습니다. 즉 2번 님을 잊은 게 아니라 아직도 좋은 사람으로 간직하고 있어요. 다만 행동은 이제 거의 멈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기 전에 과하게 고민하고 있고 실수가 두려워서 선뜻 다가가기도 못합니다. 설사 다가오더라도 조심스럽게 경계된 말투나 태도를 취할 거고 계속 2번 님 반응이나 상태를 관찰하는 중입니다. 즉 감정은 따뜻한데 행동은 느리고 조심스럽고 경계가 섞여 있고 상대는 마음은 남아 있으나 상처 재발, 실패,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직접적인 행동을 하기보다는 먼 발치에서 지켜보면서 시간을 끄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충분히 남아 있지만 행동은 지나치게 신중하고 경계적이고 다가가고 싶어 하면서도 스스로 속도를 늦추는 따뜻한 감정과 느리고 예민한 행동의 구조입니다. 그럼 두 분은 어떤 인연일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카드가 이 펜터클 2번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관계가 아직은 끊어지지 않았고 계속 이어지고 상황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 관계의 형태가 바뀌는 그런 인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절되었다고도 다시 연결되고 밀당이나 간헐적인 접촉, 반복되는 감정 파동으로 서로의 마음이 흔들리지만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연의 형태가 고정되지 않고 유연하게 변화함을 의미해요. 즉, 두 분은 지속적인 흐름을 가진 반복 구조의 인연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한번 끊어졌다고 끝나는 인연은 아니고 실제로 단절 상황인데도 카드는 흐름이 유지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카드가 컵 에이스 카드인데요. 이 두 분 인연의 본질은 감정 기반의 진심, 순수한 애정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처음 느꼈던 감정이 진짜였고, 시간이나 상처를 지나도 감정이 다시 피어오릅니다. 그러니까 두 분 사이의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감정으로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 컵 에이스는 그 인연 리딩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카드가 인연의 본질에 뜬 것은 두 분은 애정으로 다시 연결되는 관계다. 감정이 끊기지 않은 인연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카드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인데요. 이 인연의 흐름은 운명의 수레바퀴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다시 돌아온다, 반복한다, 타이밍의 인연이다. 그 돌고 돌아 재접점이다를 상징하는데요. 한 번 깨져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고 돌아서 마주치고 서로에게 우연처럼 보이는 기회가 주어지고 상대도 이번님도 서로를 잊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결국은 다시 한번 흐름이 돌아오는 관계, 특히 어떤 컵 에이스와 함께 뜨면은 감정이 다시 깨어나는 시점이 운명처럼 찾아오는 관계라는 뜻이 됩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의 인연성을 정리해 보면 두 분의 관계는 끊기가 어렵고 계속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관계의 형태가 변화하면서도 연결은 유지되고 인연의 본질은 감정, 진실 애정이 중심이 됩니다. 즉 다시 사랑이 피어오르는 그런 인연이에요. 그리고 두 분 다 돌아서 다시 만나는 숙명적인 구조인데요. 때가 되면 재접점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흐름이 다시 도는 인연인 거예요. 즉 이 인연의 성격은 감정 기반의 숙명적인 회전 인연, 그러니까 떨어져도 결국 다시 흐름이 돌아오는 감정이 끊기지 않는 숙명적인 인연입니다. 관계가 단절되더라도 감정이 다시 피어나고 타이밍이 돌아오면 다시 서서히 연결되는 흐름을 가진 인연이에요. 네, 그러면 관계의 재연결을 막는 장애 요소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카드 세 장은 관계가 다시 이어지지 못하게 막는 핵심 장애 요소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조합이에요. 카드 한 장씩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첫 번째 카드가 펜터클 4번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장애 요소로 나오면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을 너무 꽉 닫아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혹은 두 분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흐름이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다칠까 봐 감정을 꼭 쥐고 열지 않고 있고, 자신에게 유리한 안전한 위치만 고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방어적이고 손실 회피가 강하고
내가 손해보는 관계는 싫다라는 경계심이 있습니다. 즉, 감정은 남아있지만 마음을 열 엄두가 안 나는 방어적인 태도가 가장 큰 장애 요소입니다. 이 카드 하나만으로도 재연결이 바로 안 되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장애는 소드 5번 카드입니다. 이 두 번째 장애는 이 관계에 남아있는 미해결 갈등과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기억이 있고, 말로 인한 오해, 날카로운 순간, 자존심이 걸려 있어서 먼저 움직이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힘든 상태로 보이고, 이기고 지는 문제처럼 휘말렸던 감정이 있어요. 특히 이 카드는 문제는 끝났지만 감정이 끝난 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서로 마음속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처와 자존심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제 연결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두 번째 벽인 겁니다. 네, 세 번째 카드는 또 완드 4번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원래 기쁨이나 재회, 축하를 의미하는 긍정적인 카드인데, 이 장애 요소로 나오면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안정적이고 행복한 관계가 다시 가능할까? 이전만큼 편안할 수 없다는 불안감과 완전한 관계 회복에 대한 압박감, 그 서로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관계, 예전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부담이 존재합니다. 즉, 다시 만나면 옛날처럼 되어야 한다는 내부 기준이 너무 높아서 오히려 재연결을 망설이는 상태인 거예요. 좋았던 시절이 커다란 압박감으로 작용하는 장애가 되는 경우입니다. 네, 두 분 재연결을 막는 장애 요인을 정리를 해보면, 감정을 열면 또 다칠까 봐 두려워하고 있고, 그때 아픈 기억이 사라지지 않아서 먼저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면 기대치가 너무 높아질 것 같아서 그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즉, 관계 재연결을 막는 핵심 구조는 감정은 남아있지만 방어적인 심리, 과거 상처, 예전처럼 행복해야 한다는 부담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재회를 가로막는 중인 거예요. 네, 이 장애 요소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감정이 있어서 더 조심해지고 더 두려워지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회가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재회 확률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소드 7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직접적인 제외 에너지가 매우 약한 카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는 정면 돌파보다는 피함이나 눈치봄, 회피, 우회를 의미하는데요. 즉, 지금 단계에서는 상대가 정면으로 제외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감정은 남아있지만 행동은 숨어있는 카드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 카드의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어떤 제외 가능성은 30%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30%란가를 말씀드리면, 분명 상대방은 이번님은 감정이 남아있어요, 이번님에게. 그러니까 이전 카드에서 예를 들어서 컵 에이스도 나왔고 컵 나이트, 펜터클 페이지 등으로도 확인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상대방은 지금 직면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감정을 회피하고, 문제를 무시하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어요. 즉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숨어 있어요. 따라서 감정은 제외 쪽으로 기울어 있지만 행동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소드 7번은 마음이 아예 없는 사람에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면으로 다가가기 무서워서 숨어버린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자존심 문제, 아픈 기억 회피, 책임감으로 인한 부담, 미해결 감정 때문에 피합니다. 즉,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게 해 버리면 '내가 더 다칠까 봐.' 하는 두려움이 큰 거예요. 그래서 SNS를 살펴본다든가, 주변에서 소식을 체크한다든가, 돌려 말하는 메시지, 엿보는 행동 등 이런 식의 어떤 비직접적 접촉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면 연락보다는 슬쩍 다가오는 에너지인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 조건이 충족이 되면 확률은 올라갑니다. 특히 상대방의 불안이나 두려움, 자존심 문제가 완화될 때, 관계에 대한 부담과 상처가 어느 정도 치유될 때, 자연스러운 계기가 들어올 때, 본인이 먼저 정면이 아니라 부드러운 간접적 방식으로 신호를 줄 때, 네, 이런 조건이 충족될 때 60에서 70%까지 상승이 가능합니다. 즉, 상대의 행동을 끌어올리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확률이 급상승하는 거네요.
네, 결론적으로 제외 확률을 말씀드리면 현재 시점 제외 확률은 약 3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남아 있지만 행동은 숨어 있고 정면 접근을 피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관계 흐름 자체는 펜트클 2번, 컵 에이스, 운명의 수레바퀴로 계속 강하게 이어져 있어요. 즉 지금은 확률이 조금 낮아 보이지만 인연의 흐름 자체는 다시 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러면 2 번님에게 해 주는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매달린 남자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기다려야 한다."라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카드는 지금의 관점과 태도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심리적, 행동적 조정의 조언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행동하는 시기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던 방식을 재정비해야 하는 시기임을 말하는데, 상대를 바라보는 기준과 관계가 풀리길 바라는 방식, 상대의 감정을 해석하는 습관, 그러니까 내가 먼저 움직이거나 참아왔던 방식 등 이 모든 것을 새 틀로 다시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지금 문제는 행동 부족이 아니라 관점의 고정입니다. 그리고 이 매달린 남자 카드는 움직임 없는 상태에서 균형을 잡는 카드예요. 즉 상대 반응에 흔들리지 말고 연락 여부로 감정을 휘둘리지도 말고 조급함을 내려놔야 되고, 상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일 때 내가 먼저 끌려 들어가지 않기 등 이것이 지금 필요한 핵심 전략입니다. 특히 그 단절 관계에서는 내가 더 움직이면 더 멀어지는 흐름이 생기기 때문에 멈춤이 오히려 앞으로 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카드는 감정을 포기하라는 카드는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2번 님이 너무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고 같은 방식으로 기다려온 패턴에서 벗어나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기다리더라도 초조함으로 기다리는 것은 버리고 마음은 유지하되 어떤 집착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감정을 줄이기보다는 감정의 형태를 바꿔야 하는데 이게 멈춤의 진짜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상대가 아직 상처가 있고 방어적이고 혼란 단계에 있어요. 또 관계 흐름은 인연적이지만 지금 당장 움직이면 에너지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번 님의 삶, 감정 그리고 관점을 재정렬하는 기간이에요. 관계를 움직이려 하지 말고 내 방향을 먼저 다시 세워야 하는 시기인 겁니다. 어떻게 해야 그 운명의 수레바퀴, 그러니까 기회가 들어올 때 2번님 위치가 가장 좋은 곳에 있게 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또 단순히 기다리는 카드는 절대 아니에요. 이 카드의 진짜 핵심은 조급함 내려놓기, 결과에 집착하지 않기, 관계 중심의 사고에서 나 중심의 사고로 전환하기, 상대의 감정이나 행동을 추적하기보다는 내 에너지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관계 중심에서 벗어나서 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 카드의 조언인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서두르지 말고 관계를 움직이려 하지 말고 2번 님의 관점과 에너지를 재정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급함을 내려놓으면 관계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다시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마음속으로 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수많은 연결고리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굳이 일부러 남의 취향을 바꾸지 않더라도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의 취향도 바뀌고 두 사람의 같은 컬러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에게 물들면서 하나가 되어 가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그냥 생각나서. 그러니까 좋아하는 상대방에게 이 말을 한번 넌지시 해 보세요.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훨씬 상대방의 마음에, 그리고 그 말을 함으로써 2번 님의 마음속에도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확신 같은 게 들 겁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참 괜찮은 사람이고 잘 될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제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3번님들. 오늘은 단절된 그 사람과의 인연성,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리고 재회 가능성과 재회가 가능하다면 재회 확률은 몇 퍼센트가 될지에 대해서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절된 그분 만남 당시 과거 에너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카드가 컵 나이트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는 과거의 두 분 사이에 감정이 먼저 움직인 흐름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혹은 3번인 두 분 중 한 분이 감정적으로 따뜻하게 접근했고 관계에 로맨틱한 기대감이 있었고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하거나 실제로 표현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즉 관계의 출발 혹은 확장 단계에서는 감정적인 진심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감정적으로 열린 상태에서 다가감을 의미합니다. 네, 두 번째 카드는 또 소드 10번 카드입니다. 하지만 컵 나이트의 이 따뜻함 뒤에도 뒤에는 이 소드 10번의 급격한 어떤 파국이 따라오는데요. 과거의 끊김은 단순한 거리두기가 아니라 어떤 관계가 예상보다 갑자기 꺼져버렸거나 상처를 동반한 끝맺음이 있을 수 있고 한쪽 또는 양쪽이 감정적으로 크게 무너졌고 배신감 또는 더는 버틸 수 없다라는 한계감이 있었을 듯합니다. 즉 감정은 따뜻했지만 관계가 끝나는 과정은 매우 아프고 충격적이었을 것감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카드는 종종 내가 아무리 마음을 줘도 이 관계는 버틸 수 없었다라는 상태에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세 번째 카드가 이 은둔자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단절된 후 두 분의 에너지는 은둔자 카드로 이제 이런 식으로 빠지는데 이 말은 곧 감정적인 충격 이후에 서로 조용히 물러섰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고 외부와 차단하고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었고 관계를 냉정하게 재검토하려는 흐름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즉 관지 그 과거의 단절 이후에 서로가 서로에게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침묵의 시간이 길고 깊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상처를 곱씹고 관계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분석하고 감정은 남아 있어도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매우 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두 분 과거 에너지를 정리해 보면 두 분이 감정적으로 다가간 시기가 있었지만 이제 강하고 급격한 상처로 인해서 단절되었고 그 충격 이후 서로 깊은 고립과 침묵의 단계, 즉 마음은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상처와 단절로 인해서 각자 고립된 흐름이 두 분의 과거 에너지로 나타납니다. 그럼 현재 그 상대방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근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카드가 펜터클 킹 카드입니다. 지금 상대방은 삶에서 안정이나 직업, 어떤 재정, 책임 같은 현실 영역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일이나 커리어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고, 자기 관리나 이제 생활 기반 정리를 하는 등 감정보다는 성숙하고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즉, 감정 문제보다 내 자리와 내 가치를 만들고 지키는 데 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네, 두 번째 카드는 컵 7번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겉으로는 이 펜타클 킹처럼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내면은 복잡하고 선택을 망설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여러 가능성을 상상하고 있고 감정적으로 흔들림이 있고 선택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계나 미래,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단정하지는 못하고 있고 현실과 이성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즉 겉은 안정되지만 마음은 정리가 덜 된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특히 이 컵 7번은 3번님을 생각하긴 한다라는 흐름을 기본적으로 포함합니다. 다만 그 생각이 현실적인 결론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카드는 이 태양 카드인데요. 현재 상대방은 삶 전반적으로 긍정성, 자신감, 밝은 에너지가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나 생활 리듬이 좋아지고 있고 외적으로는 밝아지고 활발해진 모습이에요. 고민이 있어도 기본적인 에너지는 상승 중이고 자신을 다시 빛나게 만들려는 흐름입니다. 즉 외면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상태, 내부적으로는 정되지 않은 감정이 공존하는 거예요.
내 상대방은 현재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할 적에 3 번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는 아닙니다. 네. 다만 지금은 감정보다 현실이 우선이고 마음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으나 감정이 다시 명확해지기 시작하는 흐름입니다. 즉 상대방은 지금 내 삶을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 감정을 바라보겠다. 이런 단계에 가장 가깝습니다. 네. 그러면 아직 그때의 감정이 남아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카드가 이 정의 카드입니다. 이거 카드는 감정이 완전히 끊어진 카드가 아니라 감정이 한번 균형 있게 정리되어서 현재까지 그 상태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을 억지로 지우거나 부정하지 않고 당시 느꼈던 감정의 진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흔들림은 적지만 의미는 분명히 남아 있어요. 그때 내가 느낀 감정은 진짜였다라는 내적 결론, 즉 떠나가도 그 마음은 사실이었다라는 흔적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네, 두 번째 카드는 또 연인 카드인데 이 질문의 핵심인 감정이 남아있다에 대해서 이 연인 카드가 중심에 나왔다는 건 감정이 확실히 남아있다라는 강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 끌림이나 애틋함, 3번님과의 특별함을 기억하고 있고 아직도 특별한 인연으로 인식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는 현재 진행형 감정의 잔재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감정을 말합니다. 특히 감정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지금도 마음 어딘가에 그 연결이 남아있다. 이런 메시지를 가장 분명하게 전달하는 조합입니다. 네, 세 번째 카드는 절제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는 카드가 아닌데 하지만 감정을 잘 섞어서 조용히 잔잔하게 유지하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을 억누르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절제하고 있을 뿐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스스로 조율하고 있고 오래 지속되는 성숙한 감정이에요. 즉 감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고 은근하고 오래가는 형태로 남아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정리해 보면 상대방은 감정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어떤 그 감정을 인정하고 가치 있게 간직하고 있어요. 3번님에 대해서. 다만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내면에서 차분히 유지 중입니다. 즉 지금도 3번님을 향한 감정이 남아 있고 사라지지 않은 상태이고 감정의 질이 격한 형태가 아니라 성숙하고 조용한 잔존 감정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럼 상대방의 감정과 행동의 온도 차이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카드 3 장은 감정과 행동의 온도 차이를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는 흐름인데요. 상대방의 내면과 외면이 어떻게 다르게 움직이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카드가 펜터클 페이지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감정은 뜨겁다기보다는 신중하고 조용하고 묵직한 온도예요. 그러니까 감정은 이미 씨앗처럼 남아 있고 3 번님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존재합니다. 진지한 마음이지만 속도가 매우 느리고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하고 싶지 않아서 다가가기 전에 확인하려고 하는 흐름인데요. 즉, 감정의 온도는 낮지만 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따뜻함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무덤덤해 보여도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처럼 남아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두 번째 카드가 완드 3번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조심스러운데 행동은 이미 방향성을 정해둔 상태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움직일 생각이 있고 3 번님 쪽을 바라보고 있고 타이밍을 보고 있어요. 다만 아직 가까이 다가오지 않고 원거리에서 상황을 관찰하고 있고 행동 전에 준비, 예상, 계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상대는 가까이 가고 싶은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움직임을 미루는 상태예요. 그래서 행동의 온도는 감정보다 조금 더 따뜻하지만 즉각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세 번째 카드가 원드 나이트 카드입니다. 또 이 카드는 행동의 에너지가 급격하고 뜨거워지는 순간을 보여주는데 마음속에는 3번님에게 달려가고 싶은 충동이 있고 한 번 마음 먹으면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보다는 행동 에너지가 조금 더 강한데, 하지만 이 에너지는 발현되지 않은 잠재적 행동이 있습니다. 즉 상대는 감정은 조심스럽지만 행동의 본능은 한 번 가고 싶으면 과감히 가겠다라는 그런 온도입니다. 네, 정리해보면 상대방 마음속에 남은 감정은 조용하고 묵직합니다. 그러니까 3번님은 신경 쓰지만 감정 표현에 매우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움직이고 싶지만 타이밍을 조절하고 있어요. 갈까 말까 계속 관찰만 하는 단계이고 지금은 행동을 미루고 있는데, 속마음 속 행동 욕구는 매우 강하기 때문에 기회가 오면 갑작스럽게 또 움직일 수 있어요. 즉 감정은 조심스럽고 느리지만 행동은 마음만 먹으면 급격히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신중한데 행동은 순간 확 치고 들어오는 스타일. 이 조합은 평소에는 이렇게 가만히 있지만 다가올 때는 확 들어오는 그런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네, 그럼 두 사람의 인연성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첫 번째 카드가 이 완드 킹 카드인데, 두 분의 인연은 단순한 호감이나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서로에게 강한 영향력을 남기는 주도적인 인연입니다. 이 카드는 둘 중 한 분이 한 사람이 강하게 끌었고 관계가 빠르게 연결되거나 불꽃처럼 붙었고 강한 열정과 매력이 존재했고 상대가 3번님에게 주도권 끌림을 느꼈던 그런 인연입니다. 즉 시작부터 강하게 당기고 움직이게 만드는 인연이었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이 인연은 그냥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다. 강하게 끌렸던 깊이가 있는 인연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카드는 또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인데, 두 사람의 인연의 핵심은 바로 이 순환입니다. 그러니까 멀어져도 다시 돌아오는 인연. 타이밍에 따라서 관계가 반복적으로 열리고 끊어져도 끝이 아닌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인연이고 예상치 못한 시점에 다시 연결되는 인연이에요. 즉 운명적이고 순환적이고 재회 그리고 시기라는 그 키워드를 가진 카드를 중심에 두고 있어서 이 인연은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그런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멀어지면 다시 가까워지는 리듬이 있는 순환형 인연. 그러니까 필요할 때 다시 연결되는 타이밍의 인연. 이게 두 분 인연의 본질인 겁니다. 네, 세 번째 카드는 또 완드 페이지 카드인데요. 네, 두 사람의 인연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불씨가 붙고 작은 계기로 다시 움직임이 생기고 연락이나 소통, 재시작의 기운이 강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연결되는 흐름이에요. 특히 이 카드는 감정의 시작, 호기심, 가벼운 접근, 메시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두 분의 인연은 시간이 흐르면 다시 새로운 형태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두 분 인연성을 정리해 보면 두 분 인연은 서로에게 남기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타이밍에 따라서 반복이 되고 멀어져도 다시 도는 인연이고 끊어져도 끝이 아닌 인연, 시간이나 상황이 변하면 다시 연결되는 인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작은 계기나 메시지, 가벼운 접근으로 다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즉 두 분은 서로에게 강하게 끌리고 헤어져도 다시 소환하고 결국은 다시 작은 불씨로 시작되는 재연결성이 높은 그런 인연입니다. 네, 그럼 관계의 재연결을 막는 장애 요소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세 장이 말하는 관계 재연결을 막는 장애 요소는 매우 명확하고 입체적인데요. 이 첫 번째 카드가 정의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감정보다는 균형과 원칙, 이성적인 판단이 우선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가 장애 요소로 나오면은 감정보다는 개선이 앞선다. 맞는 일인지 올바른지 따지느라 그 행동이 멈춰 있고 한 번 내려진 판단은 쉽게 바꾸려 하지 않고 과거의 사건 또는 책임감 때문에 쉽게 다가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감정의 온도는 있으나 이성이 그걸 막고 있음을 의미해요. 즉 상대방이 마음은 남아 있어도 스스로 이성적인 잣대로 감정을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마음으로는 가고 싶지만 머리가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펜타클 5번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또 관계 재연결을 막는 핵심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은 기억이나 버려졌다는 감정, 충분히 가치롭지 않다라는 두려움과 과거의 결핍, 실망, 용기 부족, 다시 아플까 봐의 불안,
즉 상대방은 과거에 대한 부족감이나 두려움, 상처를 아직 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매우 자주 다시 다가가면 또 상처받지 않을까라는 심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행동을 미루고 회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드 킹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가 장애 요소로 나왔다는 거는 주도권과 자존심이 재연결을 가로막는 요소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고 싶지는 않다. 자존심이 강해서 감정 표현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위치, 체면, 이미지를 신경 쓰고 있다. 그러니까 강한 마음은 있지만 내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그리고 주도적이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다. 즉 상대방은 내가 먼저 나서지 않겠다. 상대가 움직이거나 상황이 명확해져야 한다라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 내부 에너지는 뜨거운데 겉으로는 체면, 자존심, 리더의 이미지 때문에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분 다시 가까워지는 장애 요인을 정리해 보면 감정으로는 다시 가고 싶어도 '이게 맞나?'라는 이성이 발목을 잡고 있고 상처나 두려움, 결핍감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다시 아플까 봐 행동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존심과 어떤 주도권 문제로 먼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즉 마음은 있지만 움직임은 막혀 있습니다. 즉 감정은 남아 있으나 이성적인 잣대와 과거의 상처, 자존심 때문에 재연결 행동을 스스로 막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재회가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그 확률은 몇 퍼센트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컵 10번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재회운에서 가장 긍정적인 카드 중 하나고 단순하게 다시 연락 온다 수준이 아니라 관계가 다시 감정적으로 안정되고 완성되는 흐름을 의미하는데요. 두 분 제외 확률은 약 8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컵 10번은 타로에서 감정의 완성, 관계의 회복, 안정적인 결합, 서로의 마음이 다시 맞아드는 단계를 모두 포함하는 단계예요. 특히 단절된 관계에서 이 컵 10번이 나왔다는 건 재회가 단순한 연락 이상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카드는 감정적인 결합 완성을 의미하는데 이 카드는 감정이 끝난 관계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감정, 다시 이어지는 흘러가는 마음, 함께했던 감정의 재확립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다시 연락하거나 재회 시도만 있는 건 아니고 관계 자체가 다시 정서적 안정감으로 흐르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장애나 갈등 메시지가 없어요. 그래서 단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다만 100%가 아닌 이유는 현실적인 여건이나 상대방의 자존심, 타이밍 등 카드 외적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운 자체는 거의 최상위급으로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즉, 이 컵 10번이 뜬 제외운은 감정 회복형 제외에 가까워서 85%라는 매우 높은 확률을 형성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3번님을 위한 좋은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소드 에이스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아니라 이제 명확한 기준이 먼저 필요하다는 의미인데 이 카드는 어떤 네, 감정의 흐름보다 생각의 정리, 기준의 설정, 진실의 선명화를 요구하는 카드예요. 즉,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을 선명하게 설정하고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는 거고, 감정은 충분히 이미 흐르고 있으니까 이 관계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디까지는 받아들이고 어디까지는 아닌지 내 마음의 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아니라 판단이 먼저입니다. 이 소드에이스는 기다리는 카드가 아니에요. 즉 3번님은 상대의 행동보다 나의 판단, 나의 선택이 먼저 서야 흐름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어떻게 움직일까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어떤 방식의 관계를 원하고 어떤 타이밍에 열려 있고 다시 이어질 때 어떤 형태를 원하는지를 스스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와의 소통도 명확한 언어로 해야 또 열리는데 제외 흐름이 거의 컵 10번처럼 감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와도 이 소드에이스가 조언으로 나왔다는 것은 감정만으로는 풀리는 관계가 아니다. 명확한 대화와 진실된 표현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도 애매한 표현이나 기다림 기반의 태도, 암묵적인 감정 전달이 아니라 분명한 언어, 솔직한 말,
정확한 의사 표현이 효과적일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관계에서 내 마음의 주도권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소드에이스는 내 권리를 되찾아라 라는 어떤 강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지금 이 관계에서 좋은 자님은 하여튼 그 3번님은 어떤 감정과 상황에 끌려다니는 느낌이 있었는데, 당신이 중심을 잡아야 관계가 제대로 흘러간다. 이런 판단권을 상대에게 넘기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 카드의 그 조언을 정리해 보면 마음보다는 판단과 기준, 명확한 태도가 먼저이고 나의 입장과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야 하고 상대에게도 명확한 언어로 소통해야 흐름이 열립니다. 그리고 주도권을 다시 내가 가져와야 관계가 건강하게 재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연애에 있어서 다툼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다툼에서 항상 상대방이 져주고 있다면 그 사람이 다툼에서 져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론 말다툼에서 이기면 그 순간은 통쾌할지 모르겠지만 이기는 대신에 상대방을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진짜 진 거예요. 그걸 상대방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진 겁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참 괜찮은 사람이고 잘 될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제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4번님들. 오늘은 단절된 그 사람과의 인연성,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그리고 재회 가능성과 재회가 가능하다면 재회 확률은 몇 퍼센트가 될지에 대해서 리딩해 보겠습니다. 먼저 만난 당시 두 분의 관계 에너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카드가 컵 4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사이에서는 이미 감정이 있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 혹은 이 관계가 과연 맞나 하는 내적인 회피와 의심이 짙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 혹은 두 분 모두가 감정적인 수용을 미루거나 관계가 주는 감정적인 부담을 느끼면서 지금은 움직이고 싶지 않아라는 어떤 정서적인 정체가 강했습니다. 즉 관계 초반 또는 단절 시점 전후에 감정의 불균형, 지나친 눈치 보기, 감정 표현 미루기 등이 있었던 흐름이에요. 네, 두 번째 카드는 이 컵 8번 카드인데요. 컵 4번에 이어서 컵 8번이 나왔다는 것은 감정을 느끼고 있음에도 결국은 그 감정에서 등을 돌린 관계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즉 상대가 감정이 없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감정이 있었지만 해결하기보다는 어떤 포기나 회피 쪽으로 선택한 흐름이에요. 특히 마음속 미련은 남아 있었으나 이 감정이 자신에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떠남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정리하자면 두 분 감정은 자체가 고갈된 게 아니라 감정적인 부담 때문에 도망친 관계라는 결론입니다. 네, 이 세 번째 카드로 이 악마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어도 서로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강력한 끌림이 있고 감정적인 집착, 그리고 미련의 잔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끊으려고 하지만 마음이 놓지 못하는 상태가 에너지로 남아있음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이 카드는 현재는 물리적 단절이지만 감정적인 미련만 진하게 남아있는 상태이고 서로를 잊으려고 해도 특정 감정, 어떤 뭐 분노나 갈망, 집착 이런 게 계속 떠오르고 관계의 끝맺음이 깔끔하지 못하고 카르마적,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는 연결선이라는 특징이 매우 강합니다. 즉, 이 관계는 이미 단절 형태지만 에너지적 연결은 여전히 강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끝난 흐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두 분은 감정은 있었지만 피하고 외면하고 결국 떠났으나 완전히 끊지는 못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가진 감정적인 난제, 즉 감정은 있지만 감당할 수 없음 이런 것 때문에 단절되었지만 서로의 마음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즉 상대방은 감정적으로 이미 정리된 것이 아니라 피하고 싶어서 떠난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단절 후에도 마음속 반복, 떠오름, 미련이 남아 있음이고
두 분 사이에는 감정적인 중독성, 쉽게 끊기지 않는 연결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기보다는 멈춰 있는 상태에 가까워 보여요. 그럼 현재 상대방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상대방 근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카드가 이 완드 5번 카드인데요. 현재 상대방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더라도 내부적으로 상당한 혼란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계속 충돌되는 생각이 있고 감정과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미묘한 충돌 또는 이제 직장이나 생활 내에 경쟁 구도가 있어 보이고 감정 문제에 관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 중인 겁니다. 특히 이 카드는 마음이 복잡해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기 어려운 상태를 강하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카드 이 펜터클 나이트 카드인데요. 상대방은 외부적으로는 차분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만 묵묵히 하는 중이고 감정보다는 현실, 업무 중심으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페이스를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 문제에서 최대한 벗어나서 안정적인 영역만 유지하려는 태도로 보여집니다. 즉 마음은 복잡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척하고 있어요. 그다음 카드가 소드 7번 카드 이 카드인데 상대방은 본심을 드러내지 않고 감정 문제를 은근슬쩍 회피하고 불필요한 충돌이나 감정 대면을 피하려는 전략적인 거리두기를 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부담되는 상황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절된 관계에 대해서 속으로 생각은 많지만 행동은 숨기고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 현재 두 분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모른 척하기, 뭐 신경 쓰면서도 아닌 척하기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조합입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상대방은 겉은 차분하고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지만 속은 혼란스럽고 감정을 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속 갈등은 꽤 크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지만 겉으로는 바쁘고 성실하게 보이려고 하고 본심을 절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단절된 두 분의 관계에 대한 감정도 속으로만 간직하고 절대 밖으로는 티를 내지 않는 흐름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방은 아직 마음에 정리하지 못하는 감정이 있음에도 회피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특히 이전에 보신 그 악마 카드의 전체 그 어떤 잔재 에너지, 그러니까 집착이나 미련, 끊기지 않는 연결, 이런 거랑 연결되면 상대방은 여전히 생각은 하고 있지만 티를 내지 않고 스스로도 감정 직면을 두려워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직 그때까지의 그때의 감정이 남아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카드 3 장은 매우 강하고 의미가 선명한 흐름인데요. 이 첫 번째 카드가 연인 카드예요. 이 자리에 이 연인 카드가 나온 건 매우 결정적인데 어떤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관계적 감정의 핵심, 깊은 애정이 있고 과거의 연결을 여전히 중요한 의미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관계를 특별하게 여기고 감정적 끌림이 여전히 작동 중입니다. 즉 이 감정은 사라진 게 아니라 현재까지 유지된 상태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카드가 이 소드 네 7번 카드인데요. 하지만 이 소드 7 번이 중간에 놓이면서 감정 전개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남아 있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고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거리를 둡니다. 그러니까 단절된 관계에 대한 미련과 생각을 비밀처럼 숨기고 있는데 감정이 들킬까 봐 조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지만 표현하거나 행동으로는 절대 보여주지 않는 그런 패턴입니다. 즉 감정은 남아있지만 감정 노출을 회피하려는 그런 상태로 볼 수 있어요. 네, 그다음 세 번째 카드가 이 컵 에이스 카드인데요. 네, 마지막에 이 컵 에이스 카드가 나온 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숨겨져 있던 감정이 다시 차오르는 흐름이고 마음속에서 새롭게 감정이 피어오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완전히 끝난 적이 없고 새로운 형태로 다시 차오르는 중이고 다시 사랑을 느끼고 싶어 하는 내면 욕구가 있어요. 이건 상대방이 스스로도 부정할 수 없는 감정의 물결입니다. 즉, 감정이 잔재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려는 감정으로 변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상대방은 단절되어도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고 상대는 진심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다시 생겨나는 초기 단계이고 아직 표현할 용기는 없지만 마음은 다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의 미련이 단순 기억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감정인 겁니다. 즉 감정은 남아 있고 숨기고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상태로 차오르고 있다. 이 문장이 이 세 장의 핵심을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네, 그러면 상대방의 감정과 행동의 온도 차이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세 장의 카드는 감정은 충분히 있으나 행동 표현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는 매우 독특한 흐름을 보이는데요. 이 첫 번째 카드가 컵 3번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감정적인 온도가 가볍고 부드럽고 정서적인 유대, 친밀감, 편안함, 즐거움, 좋았던 기억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감정은 현재 4번님과의 추억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친밀감을 느끼고 있고 관계가 무겁지 않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가볍게 연락하거나 웃으며 지내고 싶은 마음이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즉, 감정 자체는 밝고 긍정적이고 다시 교류하고 싶은 정서적인 열린 마음이 확실히 있습니다. 네, 문제는 감정과 달리 행동에서는 이제 무책임, 가벼움, 즉흥성, 도망 패턴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네, 무언가를 깊게 책임지고 끌어가는 행동을 하지 않는데 감정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되면 바로 도망치는 경향이 있고 진지한 관계로 이어질 행동을 고의적으로 피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황을 흐리는 태도, 행동 결정 미루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즉 감정은 가까워지고 싶지만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모습이에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카드가 월드 카드인데 이 카드는 행동이 마무리, 완결, 닫힌 태도, 거리 두기를 의미합니다. 즉 행동 면에서는 정리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스스로 정리를 선택한 것처럼 행동하고 관계의 문을 닫은 듯한 태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이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만 완결 형태로 정리해둔 상태인 거예요. 즉 감정은 열려 있지만 행동은 완전히 닫혀 있는 흐름입니다. 정리해 보면 상대방은 그 4번님에 대한 감정은 긍정적이고 편안하고 좋은 기억, 다시 연결하고픈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책임지는 행동을 하지 않고 피하거나 생각 없이 멈춰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마치 관계가 끝난 것처럼 행동하고 문을 닫은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거리를 두고 있어요. 즉 감정은 여전히 따뜻하고 부드럽게 남아있지만 행동에서는 현실을 마주하지 못해서 뒤돌아서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열려있고 행동은 닫혀있는 전형적인 온도 차이입니다. 그럼 두 사람의 인연은 어떤 건지 인연성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카드가 이 펜터클 3번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는 함께 노력하면서 성장하는 인연을 의미해요. 네, 서로에게 배울 점이 많은 관계. 그러니까 상대를 통해서 자신이 성숙해지는 경험을 하고, 내 감정뿐만 아니라 어떤 현실적, 정서적 성장 과제가 있는 인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로맨스가 아니라 관계적 과제가 부여된 인연이고,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고 보완합니다. 즉 두 분의 인연은 서로의 성장을 견인하는 학습형, 성장형 인연이라고 보여져요. 그다음 카드가 이 펜타클 10번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인연성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도 연결되었던 관계, 그러니까 전생적인 흐름 가능일 수도 있고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한 번쯤 길게 가야 할 인연, 깊이 있는 감정적, 영적 연결이 되어 있는 인연의 기반이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처럼 편안해지는 구조이고 쉽게 잊히지 않는 그런 인연입니다. 즉 두 분은 단절이 있어도 연결선이 끊기지 않는 바탕이 단단한 인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스치고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인생 챕터를 함께 남기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네, 그다음 카드가 이 소드 나이트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인연의 동력을 의미하는데요. 한동안 멈추다가도 갑자기
다시 연결되는 패턴. 그러니까 상대방이 특정 시점에 갑자기 움직이면서 관계가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두 분 사이에 긴장감과 강한 흡인력이 있고 생각보다 빠르게 재접촉이 일어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멀어져도 다시 뛰어드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즉 두 분의 인연은 멈춤과 돌진이 반복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계기 이후에 관계가 갑자기 전환되면서 방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의 인연성을 정리해 보면 성장과 오래된 영적 연결, 돌진하는 재연결 이런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즉 서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만난 인연이고 과제가 붙은 관계, 학습 보완적 인연인 거예요. 깊고 오래된 기반이 있고 전생적 흐름 또는 장기적인 연장 가능성이 있어서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단절 후에도 재접촉이나 재전개가 빠르게 일어나는 인연인데 이후의 관계가 다시 활기를 띠는 전환점이 있어요. 그래서 즉 두 분은 그러니까 서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만난 오래된 인연이고 단절이 있어도 다시 빠르게 이어지는 돌진형 재연결 흐름을 가진 관계입니다. 네, 그럼 두 분 관계 재연결을 막는 장애 요소는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카드가 달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는 첫 번째 장애에서 달이 나온 건 매우 중요한데, 그러니까 상대방 혹은 이제 두 분 모두에게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만나면 또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감정적인 오해와 착각, 확신이 없는 상태에 명확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심리, 그리고 과거의 상처가 감정적으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카드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감정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이나 두려움 때문에 관계로 못 다가가는 흐름이에요. 즉 감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심리적인 공포와 의심, 불확실성이 가장 큰 장애인 겁니다. 네, 두 번째 카드는 이 죽음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관계를 막는 장애 요소에서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겉으로는 단절을 그러니까 완전히 끝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과거의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관계를 끝냈다고 선언해 놓고 흔들리는 상태인데 변화나 전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감정의 정리가 미완성 상태인 겁니다. 네, 결국 두 분의 관계는 진짜 끝이 아니라 완전히 끝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정서적인 장벽입니다. 즉,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감정은 있지만 이미 끝낸 관계라는 자기 암시 때문에 행동이 가로막히는 거예요. 네, 세 번째가 이 교환 카드인데 이 카드가 장애 요소로 나올 때는 이 관계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강한 규범이나 기준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전과 도덕성을 중시해서 행동을 억제하고 있고 주변 환경이나 가족, 사회적 시선 등 외부 규범의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관계가 진지해질 것에 대한 부담이 있고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즉, 감정은 있지만 관계가 가져올 책임이나 무게, 도덕적 기준이 두려워져서 다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감정은 남아있지만 불안하고 이제 끝낸 척하는 태도 그리고 이제 책임이나 도덕성 부담 이 세 가지가 재연결을 막고 있습니다. 즉 감정적 불확신과 불안, 의심, 상처로 인한 감정 회피 그리고 관계를 정리한 척하지만 사실은 미완성된 감정 정리 다시 연결되면 진지해진다는 부담과 책임, 도덕성, 가치관의 차이 등이 장애 요인이에요. 네, 그럼 이제 제외가 가능한지와 제외가 가능하다면 확률은 몇 퍼센트일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컵 9번 카드인데요. 제외의 관점에서 아주 긍정적이고 확률을 크게 끌어올리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의 핵심 의미는 바람이 이루어지고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간다. 감정적으로 만족하는 결과를 얻는다. 상대가 마음을 열고 정서적으로 돌아오는 흐름. 오래 기다린 감정이 성취됨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다림 끝에서 얻는 기쁨, 즉 제외 카드라서 매우 강한 긍정 신호입니다. 그래서 제외 확률을 보면은 각 약 60에서 75% 정도인데 이전 흐름 그러니까 감정은 강했지만 행동은 막히고 이념성은 깊고 장애는 심리적이고 이 컵 9 번을 통해서 해소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좀 높아지는 이유는
이 카드는 상대가 감정적으로 확신을 느끼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좀 내려가고 안정감은 올라가고 동시에 감정적 자신감이 올라가면서 불안과 혼란이 작아지고 감정의 진심이 실질적인 행동에 반영되는 흐름인 거예요. 그리고 행동의 결심까지는 아니지만 마음이 완전히 열리는 상태, 재회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내면 확정, 다시 연결되면 좋겠다라는 명확한 의지, 즉 행동 바로 직전의 감정 완성 단계입니다. 재회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인연의 기반과도 잘 조화가 되는데요. 이 컵 9번은 축복이나 완성 카드이기 때문에 그 아까 펜타클 10번에서 보였던 깊고 안정된 인연성과 정확히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단절되어도 다시 이어지기 쉬운 인연이고 감정이 살아있고 감정적 안정까지 회복될 장애 요소의 완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컵 9번이 나오면은 이제 불안이 해소가 되고 다시 열리고 심리적인 부담이 줄어드는 상황. 그래서 장애 요소를 70% 이상 악화시키는 아까 약화시키는 그런 카드인 거예요. 그래서 정리 드리면 이 컵 9번 카드는 감정이 만족의 단계까지 차오르고 재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카드입니다. 재회 확률은 약 60에서 75%로 크게 상승하고 상대 마음은 안정되고 감정은 준비가 되었지만 행동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흐름입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4번 님을 위한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소드 2번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서두르지 말라고 하고 판단을 멈추고 감정을 최소화하고 중립 유지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지금 내가 먼저 움직이거나 지나친 확신을 갖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다림이 아니라 중립, 보류 상태 유지가 핵심인데, 즉 상황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흐름을 지켜봐야 하는데 행동보다는 정서적인 균형 잡기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감정이 너무 치우치면 판단이 흐려지고 생각만 많아도 행동이 막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쏠리지 않아야 하고 한쪽 결론으로 단정 짓지 않아야 하고 지금은 미정인 상태가 맞다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기대보다는 사실 기반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즉, 균형 잡힌 해석 능력이 이번 흐름에서는 가장 중요한 조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카드는 어떤 관계적으로도 메시지가 명확한데 상대에게 감정적으로 들이대거나 강하게 밀거나 테스트하거나 확답을 요구하는 행동은 금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는 상대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먼저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흐름이 막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감정적으로 조급함을 금지해야 하고 기대나 두려움, 걱정을 잠시 차단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되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 님의 현재 상태, 아까 소드 8번과 달, 교환 카드 이것 때문에 움직여도 당장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시기입니다. 즉 나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게 가장 큰 조언인 거예요. 네, 이별 후에 가장 잔인하게 느껴지는 때는 상대방은 웃으면서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아직 나는 그 이별의 아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머물고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 지내 보이는 게 물론 싫어요. 근데 하지만 그보다는 너무 아무렇지 않은 모습을 보고 혹시 나만 진심이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아픈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억울해하지 마세요. 내가 잠 못 이루고 있는 밤이 단 한밤이라면 상대방이 잠 못 이루는 밤은 한밤, 두밤, 그리고 세밤일 수 있어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참 괜찮은 사람이고 잘 될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제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